안녕하십니까? 프로유튜브입니다. 정신분석에서 무의식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이라는 말은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무의식이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점성술에서도 등장하고 종교나 마케팅 기법에서도 무의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면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무의식과는 내용이 좀 차이가 큽니다. 무의식 문제를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학 같은 것에서 무의식을 의식화함으로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도 하는데, 실제로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것은 그런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선 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2024년을 맞아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우울증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교재로는 영화 7회가 우울증에 걸려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실화 영화니만큼 조금 더 의미 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커뮤니티 탭에 어떻게 참가하실 수 있는지 공지해 두겠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무의식은 의식 전면에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은 억압으로 인해서 형성됩니다. 자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퇴출시킨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억압된 것은 반드시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 억압의 귀환 방식이 꿈이나 실수나 정신질환이고요. 정신분석을 적용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실수를 분석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말 실수라든지 행동 실수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에서 관찰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죠. 뭔가 물건을 사러 편의점에 간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행동의 의미 같은 것을 생각하기가 쉽죠. 계산하기 싫다는 거니까요. 그 사람의 욕망에는 그 물건을 그냥 가져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는 우리 의식에는 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프로이트의 분석에서도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 분석 작업을 진행해도요. 서로 상관없는 두 가지 이상의 요소들이 결합해서 한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 결합 방식이 우리가 도무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인식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고 해도 의식 단서들을 따라 추적을 이어가야 합니다. 융 같으면 이런 거 모아서 잘 검토해보면 스스로 무의식을 알 수도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저도 분석받은 경험이 있고 자기 분석 경험을 통해서도 해봤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연상이 이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엄청 걸립니다. 자기 객관화라는 문제도 같이 있고요. 프로이트가 자기 분석은 끝내 실패한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의식을 가장 잘 비유한다면 어떤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무의식은 자아에서 퇴출된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자아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억압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요. 이것을 비유할 때 수업 시간을 예로 많이 듭니다.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떤 강의를 듣는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강의 중에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강사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 사람을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쫓겨났으면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수업에 다시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수업에 들어오려고 변장까지 해가면서 수업에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쫓아보내죠. 계속 들어오려고 하니까 아예 내보내고 교실 문을 잠궈버립니다. 이게 억압의 좋은 비유입니다. 교실에서 아예 퇴출시켜버리는 거예요. 억압된 기억을 다시 우리 정신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억압된 것은 아예 의식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공통적인 방식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꿈을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꿈을 꾸고 어딘가에 기록한 뒤에 그냥 지내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꿈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자신이 정말 이런 꿈을 꾸었는지 의심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저도 꿈을 기록해두는 노트가 있는데 가끔 보면 내가 언제 이런 꿈을 꿨나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초자아가 검열하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요. 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꿈 기억이 나지 않아도 정상입니다. 초자아가 그것을 청소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무의식을 증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공부하신 분들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던데요. 정신과 의사 혹은 심리 상담사들도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정신분석 치료가 무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치료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의식은 불변한다고 합니다. 프로이트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것을 두고 무시간성이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치료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정신분석에서 증상이란 무의식이 귀환하면서 형성된 겁니다. 의식되지 않은 것이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증상은 의식이 됩니다. 그럼 증상은 무의식일까요? 증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무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자해하던 사람이 자해를 멈춘다면 무의식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멈추게 된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혼란이 생기기 쉬운데 증상 자체는 무의식이 아닙니다. 의식의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식에는 그 원인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증상을 일으키는 동력이 무의식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상과 무의식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을 원인으로 본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무의식 치료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론은 좀 그럴싸하게 만들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면 의식 자료부터 검토가 들어갑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면 전의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 해당 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분석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회복하려면 무의식이 의식화되어야 한다 그럽니다.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하는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도를 깨치거나 깨달음을 얻는다던가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정신분석 지식이라는 게 실제로 경험해보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우리 정신에 병을 일으키는 세력이 형성됩니다. 이 병을 일으키는 세력 때문에 자해도 하고 강박증에도 시달리고 그래요. 병을 일으키는 세력이 있다면 건강한 세력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병을 일으키는 세력이 힘이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세력이 활동하려고 해도 병을 일으키는 세력에 의해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병든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석 과정에 들어가면 이 세력 관계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병을 일으키는 세력들은 억압된 기억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분석을 진행하면서 그 억압을 풀어가는 겁니다. 억압이 풀려간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즉 건강한 세력들이 힘을 조금씩 더 얻으면서 마침내는 병을 일으키는 세력보다 힘이 더 세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증상을 일으키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해가 심각한 애들이 있을 때 처음에 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분석을 하면서 자해하고 싶은 생각이 점점 옅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별 관심이 없어져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해하던 병리적 세력들은 다시 다른 내용으로 그 증상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이 잠잠해졌다고 해서 증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약으로 자해를 눌러놔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해의 경우에 다량의 약물을 좀 세게 써서 자해 행동을 억누른다는 치료법을 듣기도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약물 자해로 가면서 오히려 증상을 유지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료를 진행하던 애들이 갑자기 약 털어먹고 응급실 실려가는 경우도 있죠. 무의식이라는 말의 용법이 워낙 광대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하는 무의식의 의미가 좀 흐려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신비주의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긴 하고요. 이런 무의식과 관련된 내용을 받아들이실 때는 처음에는 그냥 같은 의미로 보고 접근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띠고자 하실 때는 해당 이론 체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용어는 같아도 의미는 다르거든요. 마케팅 이론에서 무의식에 각인시키는 어떤 기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정신분석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무의식과 관련된 내용에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